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42회차는 피파 2023 여자 월드컵 14경기입니다. 41회차는 마지막 4경기를 남겨놓은 현재 독식이거나 2월될 회차로 보이는데요. 남은 4경기에서 큰 이변이 한 개만 더 나온다면 2월될 회차로 생각됩니다. 이번 42회차는 리그 2차전을 치룬 후라 각 팀의 전력과 개개인의 기량들은 모두 윤곽이 나왔고요. 그 중에 나이지리아나 자메이카와 같은 복병 팀들도 있었습니다. 매번 선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번 회차는 팀이 처한 상황이나 분위기, 흐름 등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여자 축구의 특성상 기복이 심한 경기력과 골 결정력에서의 아쉬움 등이 의외의 결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력차로 인해 투표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커 이변 두세 경기로 독식이나 2월이 될 수 있는 회차가 되고 있는데요. 서너 개의 변수만 잘 뽑는다면 대박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회차라 생각이 드니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C조 피파 랭킹 36위 코스타리카와 77위 잠비아의 매치입니다. 양팀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팀인데요. 도끼 객끼의 대결입니다. 동기부여도 없고 편안하게 치고받을 것 같은데 승패 예측은 어렵습니다. 상성은 없고요.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의 3대0, 일본의 2대0으로 패했고 잠비아는 스페인과 일본의 5대0으로 패했습니다. 간접 비교를 하면 그나마 코스타리카가 나은 점수 차인데요. 경기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코스타리카는 4-2-1-3 포맷을 쓰고 잠비아는 3-4-3을 쓰고 있습니다. 양팀 수비력은 실점에서도 보듯이 개인의 능력들이 허술합니다. 그런데 잠비아가 쓰는 3-4-3은 강팀의 더욱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3백과 양 윙백이 내려앉으니 중원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며 실점 위기가 많아지며 두 경기 10실점이라는 대량 실점을 하게 된 건데요. 거의 5백을 쓴 거일 텐데 개인 기량에서의 차이가 많아 4백이나 3백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지우개를 쓰시면 좋을 듯 한데 지고 이기든 차이가 없어 닭공으로 맞붙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양팀 공격력이 다득점은 어려워 보이지만 최소 한 골은 넣을 걸로 보여 코스타리카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C조 피파 랭킹 11위 일본과 6위 스페인의 매치입니다. 양팀 2승으로 16강 진출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존심의 대결과 조 1위가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2022년 대결에서는 스페인이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3호의 포맷을 쓰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남자 축구에서도 미드필더진이 강한데요. 4-1-2-3의 스페인은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이 조금 앞서 보입니다. 스페인이 골득실에서 앞서 있어 무승부를 한다 해도 조 1위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라 무리한 공격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C조 1위가 A조 2위가 유력한 노르웨이와 16강에서 붙을 수 있어 마냥 1위가 유리한 것만은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정상적인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되어 일본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B조 피파 랭킹 22위 아일랜드와 40위 나이지리아의 매치입니다. 아일랜드는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이 결정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번 대회 복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호 캐나다와 무승부 후 주최국 호주를 3대2로 이기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자리했습니다. 아일랜드는 뒷심 부족이 이번 대회 부진의 원인인데요.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패하는 모습이 후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호주와의 경기에서 4-1-2-3 포맷을 썼는데 전방 압박에 호주의 수비 실수를 유발시키며 득점을 올렸습니다. 의외로 잘 짜여진 나이지리아는 양쪽 윙백과 윙포드의 전진성이 좋아 보이는데요. 많이 뛰는 모습에서 선수들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번 매치는 나이지리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매치입니다. 캐나다가 주최국 호주와의 3차전에서 승리하고 나이지리아도 승리한다면 승점은 같아져서 득실을 따지게 되는데요. 2위로 16강에 진출하면 D조 1위가 유력한 잉글랜드와 만나기에 이왕이면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과의 16강을 위해서는 우선 승리가 필요한 매치라 생각되어 공격의 강도를 낮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일랜드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B조 피파 랭킹 7위 캐나다와 10위 호주의 매치입니다. 캐나다는 아일랜드와의 2차전에서 선제골을 먹고 패할 수 있는 위기를 역전시키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호주는 한 수 아래로 생각했던 나이지리아와의 난타전에서 3대2로 충격패를 했는데요. 상성은 3승 1무로 캐나다가 우세합니다. 양팀 4일 2-3으로 같은 포맷을 쓰고 있는데 캐나다는 1차전에 비해 2차전이 경기력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선제골을 먹었지만 침착하게 반격하며 경기를 뒤집는 모습이 원래의 모습을 찾는 걸로 보였고요. 호주는 1차전에서는 페널티킥으로 진땀승을 했는데요. 2차전 나이지리아전에서는 그런 행운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여자 월드컵 주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예가 없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주최국 두 팀이 다 탈락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왼쪽 윙포드 레오는 꾸준히 왼쪽 돌파를 시도하더니 대각선 결승골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며 팀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기틀을 만들었는데요. 그에 반해 호주 선수들의 몸은 대체로 무거워 보이고 둔탁한 드리블들이 여러 차례 나오며 1차전에 비해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양팀 동기부여는 클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요. 이기는 팀이 16강 진출이 유력하고 무승부를 한다면 나이지리아가 승리한다는 전제로 보면 캐나다가 진출하고 호주는 탈락하는 상황이라 매우 절박하다고 하겠습니다. 2차전의 전력으로는 캐나다의 우세가 예상되는데 호주의 절실함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역대 주최국 탈락이 없었던 사례도 있고 무승부도 탈락하는 호주라 낙공이 예상되는데 승패가 갈릴 매치로 생각됩니다. 캐나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2조 피파 랭킹 32위 베트남과 9위 네덜란드의 매치입니다. 베트남은 조별리그 탈락이 결정됐습니다. 네덜란드도 마냥 마음을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요. 그나마 포르투갈이 강호 미국과의 3차전이 남아있는데요. 리그 3차전은 같은 조들끼리는 같은 시각에 경기가 열리기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는 매치입니다. 이번 매치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로 생각되고요. 베트남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2조 피파 랭킹 21위 포르투갈과 1위 미국의 매치입니다. 포르투갈은 조 최하위 베트남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미국도 1승 1무로 이번 매치 승리가 꼭 필요한데요. 상성은 1승으로 미국이 우세합니다. 포르투갈이 미국에게 승리해야 16강 진출이 가능한데요. 무승부를 해도 네덜란드가 베트남에게 이긴다고 봤을 때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미국에게 승리는 쉽지 않아 보이고 미국도 승리가 꼭 필요한 매치라 현재의 경기력이나 전력차가 크기에 포르투갈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D조 피파 랭킹 53위 IT와 13위 덴마크의 매치입니다. IT는 조별리그에서 2패로 탈락이 결정됐습니다. 덴마크는 1승 1패로 이번 매치 승리하면 16강 진출이 유력하고요. IT는 강호 잉글랜드에게 1대0, 중국에게도 1대0으로 패하며 전력에 비해 강팀들과의 매치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하며 나름 선전한 대회였다는 생각인데요. 덴마크에게는 승리까지는 어려워도 무승부를 할 수 있는 IT의 전력으로 생각이 됩니다. 죽음의 조가 아니었다면 좀 더 괜찮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죽음의 조답게 아직 16강 진출 두 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IT만이 탈락이 확정되어 있어 덴마크에게 고춧가루를 뿌릴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필리핀의 뉴질랜드전의 이변을 다시 한번 재현할지 기대해 보고요. IT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D조 피파 랭킹 14위 중국과 4위 잉글랜드의 매치입니다. 한 골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고 있는 D조인데요. 중국은 덴마크에 1대0으로 패하고 IT에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잉글랜드는 IT에 1대0으로 승리하고 덴마크에도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탈락 위기인데요. 마지막 상대가 D조 최강 잉글랜드일 뿐만 아니라 덴마크와의 승자승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덴마크보다 승점에서 앞서야 하는데 그러려면 잉글랜드에게 꼭 승리해야 합니다. 잉글랜드는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이 확정되고요. 중국의 수이창샤 감독이 4-4-2 포매로 수비를 탄탄히 하며 실점은 1점인데 득점도 1점에 그치고 있고 수비에 치중하다 보니 득점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덴마크전 프리킥 찬스에서 골대를 맞으며 골운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잉글랜드도 패한다면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기에 중국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G조 피파 랭킹 54위 남아공과 16위 이탈리아의 매치입니다. 남아공은 1무 1패로 이번 매치 승리한다면 스웨덴이 승리한다는 전제로 16강 진출이 가능한데요. 이탈리아도 2차전 스웨덴에 5대0으로 대패했지만 무승부만 해도 16강 진출이 가능하기에 이번 매치는 이탈리아가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아공의 문제점은 두 경기 모두에서 선제골은 넣고 후반에 역전당하거나 비기는 등 후반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2차전 스웨덴전에서 이른 선제골과 연속골을 먹으며 수비가 무너지는 동시에 멘탈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흐트러진 모습이 후반에도 추스리지 못하고 5대0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남아공이 두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른 선제골을 넣는다면 이탈리아의 멘탈은 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반면 이탈리아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양상은 바뀔 걸로 보이고 무난히 이탈리아의 승리를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승부만 해도 16강 진출이 유리한 이탈리아가 좀 더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되기에 남아공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G조 피파 랭킹 28위 아르헨티나와 3위 스웨덴의 매치입니다. 1무 1패의 아르헨티나는 2차전 남아공의 두 골을 따라잡으며 무승부를 하며 한숨은 돌렸지만 이번 매치에 직전 이탈리아를 5대0으로 대파한 강호 스웨덴과의 매치라 16강 진출은 기적을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르헨티나가 두 골을 따라잡은 것은 남아공의 후반 집중력이 떨어진 게 이유로 생각되는데 스웨덴에게 무승부도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 남아공과 이탈리아가 무승부를 하고 아르헨티나가 승리한다면 골득실에서 유리한 아르헨티나의 16강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승리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스웨덴에게 다실점 패배를 할 확률이 높은 매치로 보이고요. 또한 1위로 진출해야 16강에서 2조 1위가 유력한 미국을 피할 수 있기에 스웨덴도 양보할 수 없는 매치라 아르헨티나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F조 피파 랭킹 43위 자메이카와 8위 브라질의 매치입니다. 자메이카는 이번 대회 복병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승 1무로 프랑스와 함께 현재 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브라질전이 16강 진출의 매우 중요한 매치입니다. 브라질은 1차전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프랑스에 2대1로 패했는데요. 제가 지난 회차 분석 시 1차전의 결과도 있지만 상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상성에서 앞서는 프랑스의 2대1 승리로 끝나며 다시 한번 상성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 매치는 브라질의 융단 폭격이 예상되는 매치에 나름 안정된 수비력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자메이카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전력이 앞서는 브라질의 우세가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자메이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F조 피파 랭킹 52위 파나마와 5위 프랑스의 매치입니다. 파나마는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고요. 프랑스는 우승후보 브라질에게 승리하며 16강 진출이 유력해졌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최악 체중의 한 팀으로 생각되는 파나마이고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프랑스가 방심만 안 한다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이고 프랑스가 2차전을 치르며 폼이 올라와 있어 파나마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H조 피파 랭킹 17위 한국과 2위 독일의 매치입니다. 한국은 2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로코에게는 승리했을 거란 전제를 하겠습니다. 모로코에게 비기거나 패한다면 조별리그 탈락 확정인데요. 독일은 월등한 전력으로 1차전에서 모로코를 6대0으로 대파하며 통쾌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전에서 윤영글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수로 2점째를 내주며 추격 의지가 꺾이며 2대0 패배를 했는데요. 미드필더진에서는 역할을 했다면 공격진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해 보였고 콜롬비아의 거친 수비에 애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의 경기력이 오늘 있을 콜롬비아전에서도 1차전과 같은 경기력이 나온다면 16강을 확정 지을 것이고 오늘 한국은 모로코전에서 많은 점수차로 승리해서
득실을 일단 벌어놓고 이번 매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8 러시아 월드컵 때의 남자 축구 독일을 상대로 승리했던 카잔의 기적을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도 있고 국뽕도 있어 한국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F조 피파 랭킹 72위 모로코와 25위 콜롬비아의 매치입니다. 모로코가 한국에 패하고 콜롬비아전을 치를 텐데요. 한국에는 대패하고 콜롬비아는 무승부만 해준다면 한국에게도 희망은 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모로코는 1차전 독일전을 리뷰했을 때 비록 6골을 먹었지만 날카로운 침투 패스와 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 독일의 맹공시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자책골까지 먹으며 약한 수비력이 큰 문제로 보였는데요. 콜롬비아의 거친 경기력을 어떻게 버텨낼지가 관건입니다. 독일전과 같이 콜롬비아와는 피지컬에서의 불리함은 없어 중원에서의 주도권이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무승부 경기를 할 수도 있는 매치인데요. 거친 콜롬비아가 파울로 인해 의외의 변수를 기대해보며 모로코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오늘 있을 4경기 결과를 보시고 최종 픽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